안녕하세요. 발란의 영어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영어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어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어법의 거짓말들 8번째 시간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 영어법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절이 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절이 온다 하는 것이 상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식 영어법의 대표적인 엉터리 설명입니다. 관계사절의 핵심적 특성은 관계사절은 일반적인 절과 구조가 똑같다는 것, 즉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모든 관계사절은 완전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한 모든 관계사절은 완전절이라는 것이 기존의 상식에 어긋나는 생소한 설명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한국식 영어법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식 영어법도 모든 관계사절은 완전절이라는 것에 대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식 영어법도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절이 온다고 말하지 관계대명사절 자체가 불완전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볼까요? The pizza that I ate yesterday was delicious. 어제 내가 먹은 피자는 맛있었어.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 즉 형용사절은 that 목적어, I 주어, ate 동사, yesterday 부사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절로서 I ate the pizza yesterday라는 일반적인 절과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어순이 다르고 the pizza 대신에 그것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썼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한국식 영어법의 설명은 이 형용사절에서 관계대명사를 빼고 그 뒤를 보면 그러니까 that을 빼고 그 뒤를 보면 하나의 완전한 절에서 대명사 하나를 빼고 보는 것이므로 불완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I ate yesterday 이 부분만 보면은 ate 즉 eat는 타동사인데 문장의 필수 성분인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것이 불완전절이라는 거죠. 한국식 영어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고 필수 성분을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사는 문장의 부가 성분이고 부가 성분은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마치 무슨 법칙이라도 되는 듯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라는 필수 성분이므로 그것을 빼고 그 뒤를 보면 불완전절이고 관계부사는 부사로서 부가 성분이므로 그걸 빼고 그 뒤를 보면 완전절이라는 겁니다. 또한 타동사 개념을 가르치면서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사고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라고 가르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러한 설명을 초급자를 위한 단순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매우 조악한 설명이기 때문에 중급 이상 내지는 중상급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설명으로 보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ad, 동사 read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동사인데 이러한 동사를 자타 양형 동사, 영어로는 ambi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봅시다. 1번 예문 He's reading a book in his room. 그는 그 사람 방에서 책을 읽고 있어.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어.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a book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 read는 목적인 a book과 결합하여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2번 문장을 볼까요? He's reading in his room. 그는 자기 방에서 독서하고 있어. 이런 말인데 여기서 2번 문장에서 read는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즉 1번 문장에서 목적어인 a book을 삭제해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2번 문장 역시 하나의 완전한 절이지 결코 이거를 불완전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필수 성분인 목적어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 양형 동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전체 동사 중 절반 이상이 자타 양형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괄호 빈칸 채우기 문제죠. 1번 문제. The book 괄호 해놓고 His reading is interesting. 한국식 영문법으로 1번과 같은 빈칸 채우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read는 타동사인데 빈칸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절이 왔으므로 빈칸에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hat이나 which 같은 게 와야 된다는 거죠. 2번 문제를 볼까요? 이것도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The room 괄호 놓고 His reading is clean 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read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빈칸 뒤에 온 것은 완전절이며 따라서 빈칸에는 관계부사가 와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where 같은 관계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국식 영어법은 he's reading이라는 똑같은 절에 대해서 언제든 불완전절이라고 했다가 언제든 완전절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자타 양형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형태를 보고 완전절인지 불완전절인지를 판단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He's reading이 있고 그 다음에 it이 맞냐 there가 맞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즉 한국식 영어법의 설명은 이런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 앞이 불완전절이면 대명사 it을 쓰는 게 맞고 앞이 완전절이면 부사 there를 쓰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설명이며 이거는 어처구니없는 엉터리 설명이에요. 자, 1번을 볼까요?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은 재미있다. He is reading. it이에요? there예요? 여기서는 it이에요. 2번을 볼까요? The room is clean. 그 방은 깨끗하다. He is reading. it이에요? there예요? 여긴 there가 맞아요. 자, 1번에서는 the book을 가리키는 대명사 it이 오는 것이 의미상 적절하고 2번에서는 the room을 가리키는 장소부사 there가 오는 것이 의미상 적절한 거지 앞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 대명사와 부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경우에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자타 양형동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전치사부사 양형 파티클이 있는데요. 흔히 in, on, under, from, over, up과 같은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은 파티클로서 전치사로만 쓰이는 파티클도 있고 부사로만 쓰이는 파티클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전치사 부사 양형 파티클로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을 볼까요? They were locked in the room. 그들은 그 방에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을 볼까요? They were locked in. 이거는 그들은 안에 갇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번에서는요. in이 전치사이고 2번에서는 in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1번 문장의 in은 뒤에 목적어인 the room이 있는 전치사고요.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the room을 삭제를 하면 2번 문장처럼 되는데 이 문장에서 in은 부사로 쓰인 것으로 이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무 결격 사유 없는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3번 문제를 볼까요? 이건 이제 문제라고 합시다. 괄호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This is the room, 빈칸, they were locked in. 자,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국식 영어법은 3번과 같은 빈칸 채우기 문제를 설명하면서 in은 전치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they were locked in은 불완전절이고 따라서 빈칸에는 which나 that 같은 관계대명사가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that이나 which 같은 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4번 문장을 볼까요? Do you know the fact that they were locked in? 너는 그들이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국식 영문법으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 4번 문장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절이 오는데 여기서 i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므로 완전절이고 따라서 4번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 they were locked in이라는 똑같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언제는 불완전절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완전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명의 모순이 생기는 것도 인과 같이 전치사 부사 양형 파티클이 쓰인 경우에는 그 자체만 보고는 완전절인지 불완전절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식 영어법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설명의 모순뿐 아니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거의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식 영어법도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라는 점을 말하고 앞에 선행사를 가리키는 말로써 형용사절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는 못하며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대명사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식 영어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행사 개념의 왜곡입니다. 한국식 영어법의 선행사 개념은 영어권 영어법과는 전혀 다른데요.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한 영어권 영어법의 설명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서 antecedent, 즉 선행사 개념을 찾아본 건데요. 우리말로 보면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명사구 또는 명사절로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명사적 어구가 대명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선행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Mary saw John and called to him. 메리는 존을 보았고 그를 소리쳐 불렀다. 이런 말에서 존이 힘의 선행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어구가 존이잖아요. 그래서 존이 힘의 선행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어권 사전이나 영문법서에서는 antecedent, 즉 선행사를 대명사가 가리키는 어구라고 정의하거나 설명합니다. 영어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죠. 밑줄 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바로 it의 선행사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근데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선행사라는 개념을 전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어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이므로 이것이 가리키는 어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리킴을 받는 대상을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어구인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영어권 영문법의 설명을 보고 아하,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어구를 가리키는 개념이구나 하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착각을 한 이유는요.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 방식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어적 인식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명사를 가리킨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 1번 문장 볼까요? The pizza that I ate yesterday was delicious. 자, 1번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that은 the pizza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the pizza는 that의 가리킴을 받는 대상이므로 선행사인 거고요. 그러나 한국인으로서는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이 the pizza를 수식한다고 이해하면 했지 가리킨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명사구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형용사절을 만드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상응하는 2번 문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어제 먹은 피자는 맛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 한국어를 살펴보면요.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형용사절에는 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어는 먹은, 먹는, 먹을 등과 같이 먹다라는 동사의 형태를 막 변형시켜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만들지 수식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형용사절을 만드는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the pizza that I ate yesterday 이거를요. 한국어로 최대한 직역을 하면 그 피자, 그것을 내가 먹은 어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국어 직역이에요. 이와 같이 영어 문장에 쓰인 관계 대명사를 한국어로 대명사 그것을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는 한국어 사정이지 영어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어의 표현법은 한국어와는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앞에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관계 대명사가 그냥 명칭만 대명사고 대명사와는 다르게 명사를 수식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어떤 말인 것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영어를 배운다는 건요. 이런 영어 표현을 내가 어제 먹은 피자와 같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피자, 그것을 내가 먹은 어제라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또한 영어에서는 수식받는 어구가 형용사절 앞에 있고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절 뒤에 있으므로 혹자는 영어에는 선행사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후행사가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후행사란 대명사가 가리키는 어구가 그 대명사 뒤에 있을 때 그 어구를 일컫는 개념이에요. 한국어의 형용사절에는 수식받는 어구를 가리키는 대명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행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이 형용사절, 밑줄 친 형용사절에 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피자가 후행사예요? 대명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또한 영어의 형용사절에는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존재하고 그 대명사와 함께 형용사절이 구성되므로 영어의 형용사절은 문장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 빠진 것 없는 완전절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의 형용사절에는 피수식어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동사 형태도 일반적 평서문의 동사 형태와 완전히 다르므로 그러니까 내가 어제 먹은이지 먹다 먹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적 인식 틀에서는 영어의 형용사절이 일반적인 절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완전절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러한 영어의 관계사절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개발된 교육 방법 중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 연습해 본 분 많으실 거예요. 보통 중학교 수준에서 이런 연습을 하고요.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습의 교육적 취지 중 하나는 하나의 일반적인 절을 형용사절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어순이 다소 바뀔 수는 있으나 형용사절이 일반적인 절과 구조가 똑같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즉 A와 B를 연결해서 문장 C를 만든다는 건요. 문장 B를 변환해서 C의 형용사절로 만드는 것이고 C의 형용사절은 문장 B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the pizza 대신에 대명사의 한 종류인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것, 또한 목적어인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 이것만 다르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영어 교육의 관심사는 단어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실력이 매우 부족한 학생일지라도 공통된 부분을 찾고 이건 뭘로 바꾸고 이건 뭘로 바꾸라라는 식으로 최대한 쉽게 단어 배열법을 가르쳐 주어서 정답인 C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 영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연습 문제를 개발한 교육적 취지를 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딱딱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이 연습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의미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퍼즐 조각 배열법을 배우듯이 단어를 딱딱 배열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반적인 대명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I like Bona. Bona is very pretty.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보나라는 저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뭘 가르쳐요? 대명사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I like Bona. She is very pretty.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명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위 문장을 아래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하나를 삭제하고 대명사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뒤에 나온 대명사 she가 의미에 있어서 앞에 언급된 선행사 보나를 가리킨다는 점,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또한 대명사가 쓰인 절인 she is very pretty에 대해서 자, 주격 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절이 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런 설명은 굉장히 이상한 설명일 겁니다. 아니 주격 대명사 그러니까 she is very pretty에서 she 이 주격 대명사 뒤에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절이 온 게 아니라 저 she가 바로 저 문장의 주어예요. 그런데 한국식 영법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그런 이상한 설명을 합니다. 즉 이 문장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절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절이 온 게 아니라 저 관계대명사가 저 형용사절의 목적어예요. 흔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형용사절 뒤에 또 대명사를 써놓고 맞는지 틀린지 묻는 문제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The pizza that I ate it yesterday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문제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한국식 영법은 이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절이 와야 되는데 완전절이 왔으므로 틀리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하나의 절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미 목적어로서 존재하는데 그에 더해 불필요하게 또 다른 목적어인 it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이것은 I ate it yesterday가 어색한 문장인 이유와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어색한 겁니다. 만약 이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여기서 that이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형용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나는 어제 피자를 먹었다. 이거를 내가 어제 먹은 피자 이렇게 좀 바꿔보고 그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다. 이거를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 이렇게 바꿔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위와 같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형용사절로 전환해서 그것에 의해 수식받는 명사구를 만드는 연습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외국인은 먹었다를 먹은으로 바꾸고 쓰고 있다를 뭐 쓰고 있는으로 바꾸는 등의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방식은 영어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이거는 워낙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이죠.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절과 형용사절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수식반은 어구 뒤에 일반적인 절을 그대로 써주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요.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단지 수식반은 어구, 즉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써주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선행사 뒤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 ate the pizza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이거를 the pizza를 수식하는 말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형용사절은 이거랑 구조가 똑같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the pizza를 대수로 바꿔준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the pizza 대신에, 즉 수식 반은 어구 대신에 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치만 바꾸면, 즉 that을 pizza 뒤로 옮겨주기만 하면 the pizza that I ate yesterday 이렇게 되는데 이거 끝났어요.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제 먹은 피자라는 그 명사구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명사구이므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하면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e pizza that I ate yesterday was delicious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 자, the girl is wearing a hat 라는 문장이 있을 때 the girl, 이거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the girl을, 뒤에 나온 the girl을 대명사로 바꿔주기만 해요.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이건 벌써 끝났어요.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벌써 2번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라는 뜻이 된 거예요. 명사구 됐죠. 이것은 하나의 명사구이므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하면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girl who is wearing a hat 이렇게 하면은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정확히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지만 아무튼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자, 관계사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지는 것은요. 사실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뭐 빈칸 채우기나 틀린 것 찾기 문제에 대해서 단어 뜻도 잘 모르고 문법도 잘 모르더라도 빈칸이나 밑줄 뒤에 구조를 보고 대충 때려 맞춰서 답을 찾기 위한 수험 요령으로 개발된 설명이에요. 즉, 이 설명은 학자들이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만든 이론이나 설명 체계가 전혀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올리기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개발된 사교육 특유의 단기 속성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수험생이 이런 수험 요령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이런 요령이라도 의지해서 어떻게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 애쓰는 영어 교육자들을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학술적 타당성도 없고 보편적 문법 원리도 아닌 이러한 얄팍한 찍기 요령을 마치 진짜 문법 지식인 줄로 알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자라서 교육자가 돼서 또다시 찍기 요령을 진짜 문법 지식인 줄로 알고 가르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공자와 교육자 등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문제 찍기 요령에 불과한 이런 조잡한 설명을 진짜 문법 지식으로 알고 가르치고 배우며 가짜 지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대명사에 대해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